자, 다음 소식 가겠습니다. 이국종 교수에게 마구 욕설을 퍼부은 유희석 아주대 의료원장은 아직 사과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귀국한 이국종 교수는 어제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계속 욕설을 들었다고 털어놨습니다. 충격적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그동안의 그 유희석 아주대 의료원장, 지금도 네. 의료원장, 이 네, 사람이 맞습니다. 3, 4년 전에 했던 폭언이 네. 이게 드러나면서 이 갈등이 나타났어요. 지난 14일에 MBC 보도로 네. 일파만파가 됐는데 녹취 뭐 깜짝 놀랐죠. 네. 야 때려쳐 XX야 뭐 욕설 나오고요. 네. 그리고 나랑 한번 붙어볼래? 이게 이 병원을 정말 최종 관리자로 책임지는 네. 의료원 원장에 비해서 나올 욕설인가? 그것도 대상이 이국종 교수였던 겁니다. 네. 다 놀랐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 녹취는 약 4년 정도 이제 전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군 훈련 마치고 돌아온 이국종 교수는 일산다반사였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다. 자신이 크게 깨진 것 같다. 네. 이런 표현을 유희석 하게 됐습니다. 의료원장은 그러니까 저 폭언을 할 때도 의료원장이었고 지금도 네, 의료원장입니다. 또 맞습니다. 아주대 의료부총장인가 그 직함도 갖고 있더군요. 아주대 의료원의 입장이 나왔습니까? 일단 지금 그때 보도 자체가 녹음된 것이 한 4, 5년 전에 녹음된 걸로 네. 기억을 한다라고 하면서 근무 태도를 지적한 것이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성실히 근무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 이제 표현이 과했다라는 용도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국종 지금 센터장 같은 경우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게 근무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고 네. 뭐 인사 문제로 오해를 내서 욕설을 했었고 그 네. 욕설도 1시간 가까이 됐었다. 만약에 내가 근무 때문에 태도 불량을 지적받은 거라면 네. 정말로 지금보다 더 처벌을 받아도 지금 온전히 받아들일 텐데 그렇지도 않은 얘기를 해놓고 왜 거짓말까지 하느냐면서 굉장히 격앙된 상황에서 네.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헐령 진료와 관련된 거면 저렇게 이야기해도 됩니까? 음. 네. 이국종 교수의 어제 중앙일보 기자와의 인터뷰한 내용을 저희가 간단하게 정리했는데, 네. 어제 이제 해군 훈련차 태평양으로 네. 갔다가 와서. 돌아와서 이제 취재 기자와 인터뷰를 한 건데 그때 계속 욕을 했고 복지부 직원들 앞에서 또 그 윤희석 의료원장이 욕을 했고 본인은 진료 가지고 욕 먹을 일 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 외상센터에 대한 반감이 쌓였는데 적자 때문이라는데 적자가 아니다. 경영 분석법을 제 눈으로 봤다는 거고 그걸 싫으면 왜 하지 말지 이걸 받아놓고 이렇게 욕을 하느냐. 국가가 강제로 맡겨서 마치 아주대병원이 손해를 보는 것처럼 피해자 코스프레하는 것이냐라는 게 이제 이국종 교수의 입장입니다. 구조적인 이유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알려진 건 네. 권역별 의료센터, 의료센터. 저기가 이제 아주대면 수도권 남부더군요. 경기 남부. 경기 남부. 네네. 경기 남부 의료센터가 들어오면 아주대병원은 적자고 손해라서 네네. 그런가 보다 여기까지 알려져 있어요. 그게 잘못 네. 알려진 진실인데 2018년 자료로는 맞아요. 네. 저희가 권역별 중증 외상 센터 저기 중증 외상 환자 한 명이 들어오면 네. 이 거의 한 명에 145만 원을 넘는 적자가 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네.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모니터링을 계속하면서 이 적자를 메꿔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원 예산을 높여줬어요. 네. 지금 정도는 적자는 아닐 것으로 보고 조만간 또 한 번 이제 새로 측정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많지도 않아요. 전국에 17개 있어요. 네. 그러니까 광역마다 하나씩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지역마다 있는 거죠. 세종은 작기 때문에 광역이긴 하지만 세종시는 없고요. 네. 대신 경기가 인구가 많기 때문에 경기 북부, 경기 남부가 있는데 경기 남부가 아주대 의료원이 네. 맡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17개라고 말씀드렸지만 3개는 아직 개원을 안 했어요. 준비 중이에요. 서울, 제주, 그리고 이제 경남, 진주 쪽 이렇게 3개는 지금 개원 준비 중이고 14개가 현재 가동되고 있습니다. 네. 정부가 의사 월급까지 다 대신 내준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이제 큰 사고가 나면 병원은 늘 적자고 그래서 이런 응급센터가 외상센터가 없으니까 정부가 돈 내서 운영한다고 들었거든요. 예.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정부가 지원해 줍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의사 급여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의사 1인에게 연봉으로 1억 4천여만 원 가량을 지원을 하고요. 네. 간호사분들에게도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저 병원에서 원래 운영하고 있는 간호사 외에 외상센터에 필요한 간호사분들에게는 4천만 원 가량 네. 그리고 이제 저기 센터 실적이 좋거나 했었을 때는 5억 원 가량을 추가로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으로는 한 500억 원 가량이었고 13개 나머지 네.
또 3개가 준비 중이라고 하시네요. 네, 그리고 14개가 개. 가동 중, 아, 3개가 준비 중. 거기엔 모두 지난해 한 500억 530억. 가량이 들었고 제가 2, 3년 전에 보도할 때 200억 정도 지원했으니까 해마다 정부 지원이 늘어날 수밖에 빠르게 없는, 늘고 있습니다. 늘어날 네.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게다가 이제 저 아주대 외상센터 같은 경우는 네. 육종 센터장이 주장하는 것처럼 처음에 병원을 증축하는 과정에서도 300억 가량을 또 지원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싫어합니까? 근데 그게 그래도 왜, 손해랍니까? 왜 싫어하냐면 네. 우리가 대학병원이라고 하는 곳 그리고 응급의료 시스템이라고 하는 부분이 과연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쪽에 더 무게중심이 있는 거냐 아니면 큰 대학병원의 의료 시스템을 통해서 수익을 올리는 쪽으로 생각해 네. 봤었을 때 그렇게 봤을 때는 이 수익 쪽을 결코 가볍게 못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상센터 한 곳이 들어오면 어찌됐든 거기에 인건비 같은 걸 지원을 한다고 할지라도 거기는 네. 365일 24시간 대기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병원 입장에서는 고정적으로 사람이 들어오고 사람이 나가는 수입이 생기는 구조가 아니라 언제 올지 모르는 환자를 대기하는데 계속해서 인력은 많이 써야 되고 네. 뭐 소독 같은 거 한 해도 다른 사람이면 간호사가 해야 될거 의사가 직접 들어가야 되고 또 거기에 왜냐하면 저는 일하려는 심각하고 시급을 다투는 환자들만 들어오니까. 그렇죠. 네. 그렇다고 해서 그 외상센터 환자들이 무슨 수가가 굉장히 높은 치료를 또 원하는 건 아니고 네. 뭐 약값이 비싸게 드는 그런 치료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게다가 이제 이육종 센터장 같은 경우 늘 갈등 빚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닥터 헬기, 네. 헬리콥터 뜨고 내리는 데 있어서 주변에 소음 민원이 들어온다 이런 부분들까지 겹쳐지면서 또 일하고 싶어하는. 네. 그래서 저는 이육종 센터장이 어려운 얘기를 자꾸 하는 거에 좀 볼 때마다 좀 걱정스러운 게 저렇게 어려워하시는 얘기들이 나오면 누가 또 추가로 가려고 할 것인가? 아니 게 아니라 또 네. 인력도 구하기가 어려운 그런 네. 상황인 거죠. 저게 1억 4천만 원 주는데 왜 외과 의사가 안 갈까 싶기도 하겠지만 워낙 힘들 뭐 한 달에 10번씩 네. 밤샘 한다 그러고 네. 그리고 특히 지역에서는 더 아마 의사나 간호사분들 채용이 쉽지 않을 겁니다. 네. 왜 이렇게 구조적인 말씀하신 것처럼 왜 이렇게 저 대학병원들이나 이 상급병원들이 외상센터를 안 좋아하는지 잠깐 다른 의사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대형 병원들이 이제 돈을 버는 주된 이제 기전이 뭐 이런 특실이나 1인실 같은 거를 돌리는 방법이나 아니면은 뭐 로봇 수술이나 이런 비급여 시술을 하는 방식인데 외상 환자한테는 그것이 해당이 안 되고 마지막으로 이 외상 환자한테는 품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소독을 한번 하러 가도 외상 환자 뭐 극단적인 경우는 뭐 의사 한 명이 3-4시간 동안 소독을 해야 전신을 다할 수 있는 이런 환자들이 여기 있는데 이분들이 병실을 하나 차지하게 되면 간호사, 의사, 의료 지원 인력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게 되니까 수익이 안 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심지어 지금 저 아주대병원 네. 이국종 교수가 있었던 아주대병원 같은 경우에 외상센터 환자들이 베드를 병상을 네, 채우고 네, 있어서 환자가 더 들어오면 일반 예. 병상으로 옮겨야 되는데 병원 측에서 병상을 주지 않더라. 이거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이국종 교수의 가장 이제 분통 네. 터트리는 부분인데요. 자, 지금 아주의료원은 1,100여 개 병상이 있어요. 베드라고 부르죠. 네. 병원에서 베드. 그런데 이 지금 중증 외상 센터에는 100병상이 배정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100개를 넘겨요. 100개를 꽉 채우고도 넘기기 네. 때문에 연간 5-60명을 그냥 돌려보내요. 다른 병원으로 우회시키는 걸 바이패스라고 부릅니다. 다른 권역센터로 네, 가세요. 다른 우린 권역센터로 찾습니다. 예, 저희는 네. 더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만석입니다. 네. 돌려보내요. 바이패스도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네. 이국종 교수는 한 명이라도 당장 살려내야 되니까 네. 이국종 교수의 미션은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다른 남는 베드를 좀 네. 배정해 달라. 보니까 본관에 있는 베드가 남더라. 네. 내가 봤다. 근데 문제는 병원에서 줄 수 없다. 이거는 예약돼 있다. 네. 이런 상황이에요. 병원 입장도 일부 일리는 있습니다. 뭐냐면 권역 이 중증 외상 센터만 있는 게 아니라 42개의 진료과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럼 다른 과들도 입원해야 되고 수술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병원 입장에서는 최대한 배려해줬고 최대한 배정해줬다. 다만 이 2달 정도 리모델링 기간이 있었다고 해요. 네. 이때는 병원 리모델링 때문에 100개 정도 병상을 쓰지 못했기 때문에 네. 이때는 좀 제대로 지원 못해준 게 맞다. 일부는 인정한다. 네. 하지만 그 외에는 이국종 교수가 원하는 정도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네. 베드를 그래도 부족함 없이 배정해 줬는데 네.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는 입장이에요. 여기서 충돌이 있습니다. 저는 아까 의사분의 말씀이 아주 중요한 게 병원과 이국종 교수의 시각의 가장 큰 차이는 자, 사람 살리는데 병원 자원 써야 되는 거 아니냐. 병원 입장에서는 네. 회전율이 아주 중요합니다. 베드 하나를 당장 주고 말고가 아니라 이 베드에 환자가 들어오면 얼마나 있을지에 따라서 사실 경영상으로 보면 네. 적자 흑자의 경계를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첨언을 드리자면 이제 외상센터에 들어가는 환자들 같은 경우가 이 일반 병실로 옮기면 네. 외상센터에 지원지는 지원금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맞아요. 네. 간호비 같은 것을 국가로부터 청구를 받을 수가 없게 된다라는 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회전율이 낮아서 한 번 들으면 오래 입원해 계실 수밖에 없잖아요. 외상센터 환자들은. 그러면 그분들이 안 나가고 있는 사이에 일반 병실을 주게 되면 일반 환자를 못 받는데 거기 일반 환자의 외상센터 환자를 이렇게 받게 되면 이 간호비 지원금 같은 걸 외상센터 지원금을 배당할 수가 없으니까 네. 이게 돈이 문제가 생기는 거고 네. 게다가 또 거기에 지금 양 변호사 말씀하신 게 저 두 번째 밑에 네.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상급 종합병원이라는 건 뭐냐면 네. 상급 종합병원들은 종합병원 중에서 순위를 매겨서 네. 이 순위가 올라가게 되면 또 국가 지원금이 또 많이 나갑니다. 네. 그런데 이게 한 5%가량 많이 나가는데 중증 환자들을 많이 유치하고 돌봐야 네. 이게 그 유리한 점수를 받을 수가 있는데 네. 외상 환자들은 중증 환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통사고 나서 심각한 환자 이런 환자보다는 암 암 환자, 환자라든지 뭐 기존의 고혈압이라든가 이런 중증 환자 예, 그런 중증 환자들을 많이 입원하고 있으면 일정 숫자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병원 입장에서는 그러면 상급 종합병원 지정되는데 가점을 받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외상 환자는 가점을 안 준다. 안 들어간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환자 때문에 이 외상센터 환자 때문에 중증 환자를 못 받으면 네. 병원은 상급 종합병원으로 못 갈 수도 있다라고 지금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네. 3년마다 상급 종합병원을 재지정하게 되는데요. 상급 종합병원이 그러니까 병원은 되면 종합병원 아주대병원 측에서는 그런 점수도 신경 써야 하는데 자꾸 외상 네. 환자가 네. 병상이 넘친다고 해서 본관으로 들어오면 그렇죠. 그 환자 오래 입원해봤자 가점도 못 받고 베드를 자꾸 내주게 지원금도 되면 못 받고 회전율이 떨어지니까 경영상 수익을 맞추기가 어렵고 네. 두 번째는 상급 종합병원 지정에서 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좀 이 우려감이 크고 이 상급 종합병원은 의료 수가를 5% 더 인정해 주는데 네. 이게 얼만큼 중요하냐면 병원 연간 순이익과 맞먹는 지원금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게 이 재지정되는 데 있어서 경영 차원에서는 상당히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네. 외상 환자 중에도 중증 환자는 이 실적으로 평가 대상으로 항목으로 네. 인정 안 해주는지도 문제입니다. 하나만 여쭤보고 마무리할게요. 어차피 민간병원의 공공의 돈으로 국민 세금으로 권역별 외상센터를 운영한다면 그리고 자꾸 이렇게 갈등이 생긴다면 지금 이국정 교수가 이 병원에 계속 남아있을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아예 공공으로 운영하면요. 공공이 지어서 공공이 운영하면요. 사실은 그 부분을 많이 지적을 하고 있고요. 네. 뭐 청와대 국민청원도 센터를 별도로 지어주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네. 그 실제 이제 공공의료원 개념으로 들어가서 처음부터 여기는 손해가 그냥 나는 거야라는 네. 걸 인정을 하고 모든 인력이나 장비나 지원이라는 걸 계획을 해야 되는데 민간병원으로 같이 노니까 네. 다만 문제는 2012년도에 이 외상센터들을 급하게 국가에서 지정을 하면서 있는 병원들의 이거를 위탁하는 방식을 취하다 보니까 네. 갈등이 내재돼 있는 상황에서 들어갔고 사실 이육종 지금 센터장 같은 경우는 이게 지난 10년 동안 내내 본인은 힘들었다라는 고백을 그래서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런 배경이 있다 하더라도 국민들에게 존중받는 외과 의사에게 이렇게 막말한다는 건 또 다른 문제 같고, 맞습니다. 네, 아직 사과도 하지 않고 있는데. 그건 교수진들이 별도로 네. 지금 구조적인 문제든 갈등의 문제든 이거를 자꾸 네. 시스템적 얘기를 하지만 네, 저 막말한 것만은 이건 갑질, 소위 네. 말하면 이거는 정말 초유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건 사과해야 된다고 사실 의료원장에서 물러나라고 항의문도 냈습니다. 네, 그 성명을 보니까 저 욕설을 들은 교수가 또 있다. 네, 네, 이런 네. 말도 있고. 알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마무리하는데 유희석 의료원장이 이분도 의사잖아요. 그렇죠. 이분도 의사 시작할 때는 생명 살리려고 의사했지 아주대병원 돈 벌려고 의사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의료원장이고 의무부총장이라고 해도 초심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